지금 월세 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 월세 내는 거 멈춰야 목돈 모아 재테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전세자금 대출 기회가 있는데요. 중기청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기청 대출 실제로 받고 계신 직장 동료 조문희 기자님 모시고 그 대출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아주 자세히 쪼개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7,5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중기청 대출을 이용해서 현재 6만 원을 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 월세 6만 원인가요? 네. 대단하시네요. 자, 첫 번째 중기청 대출에서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야 될 텐데요. 중기청 대출이라는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중소,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부동산에서 떼어줘야 하는 서류, 이렇게 세 가지로 총 나누는데요. 우선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첫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되는데, 근데 또 그 방문하기가 귀찮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 민원센터에 접속을 해서 내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역시도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되지만 그 귀찮다 한다면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발급받아서 가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조 기자님. 네, 그 역시도 5개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우선 재직 증명 확인서가 필요하고, 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 주업종 코드 확인서랑 사업자 등록증,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뭐가 서류가 많이 필요하네요. 근데 재직증명서랑 원천징수 영수증은 제가 사회초년병 분들도 떼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나머지 서류들, 주업종 코드 확인서 이런 거 낯선 말인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주업종 코드 확인서라는 거는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분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회사의 공식 아이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 우리 회사의 코드가 뜹니다. 그거를 캡처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에 그걸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떼달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급여 명세서 발급받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재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다. 그렇다면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기청 대출에 해당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우면서도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동산 플랫폼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플랫폼들 안에 허위 매물이 많다라는 뉴스들 보셨을 텐입니다. 저희 기자들도 많이 쓰는 기사인데요. 실제로 중기청 대출 받아보셨던 조 기자님한테 중기청 대출이 되는 집들을 어떻게 셀렉션 하셨는지 한번 꿀팁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싸고 좋은 집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좀 싼데 너무 집이 좋다. 그럼 그건 100% 허위 매물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할 사람이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일단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한 다음에 또 그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를 물어보고서 가시는 게 헛걸음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분께서 그 상품 중기청 대출이 되는 집입니다 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한테 그러면은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좀 떼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인지 하자가 없는 집인지, 자,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으면, 자, 이때 이제 그럼 가계약금을 걸게 되잖아요. 보통 1% 정도 되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거는 게 통상적인데요. 가령 1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1%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계약금을 100만 원 정도 걸어달라고 공인중개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00만 원도 사회초년병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 집 계약할 겁니다. 사정을 하면은 깎아주시기도 하세요. 자, 실제로 조 기자님 가계약금 얼마 거셨었어요? 저는 30만 원 걸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 대한민국에 유두리가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계약금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희가 돈병상련에서 가계약금 뽀개기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불안함 해소하실 수도 있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조 기자님, 가계약금까지 걸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해서 총 11가지의 서류가 준비가 됐을 텐데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가심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집을 만약에 1억짜리를 받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심사를 한번 받아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은행원 분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고객님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저희가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바로 다시 부동산으로 달려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4가지의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을 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또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보통 5% 정도를 내는데 그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또 나머지 2개는 부동산에서 떼줄 건데 건축물 대장이랑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하네 라고 하실 수 있는 게요. 보통 집의 계약금은 10%입니다. 근데 청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5% 내외에서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계약금을 걸 때 꼭 중요한 게 여러분들 특약 거는 겁니다. 자, 우리 똑순이 조 기자님은 특약 넣으셨나요? 네, 저는 당연히 넣었고요. 원래 부동산에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읍소하다시피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멘트로 넣었냐면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약 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단계가 진행되는 거죠, 조 기자님?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내가 계약까지 했다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때는 인터넷 등기소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확실히 달라진 세상이 됐네요. 자, 그럼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머지 단계는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됐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서류까지 은행에 이제 다 원본으로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이사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집주인한테 돈을 꽂아줄 겁니다. 아, 은행이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돈을 써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제 통장으로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고요.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집주인이 돈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얼추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죠? 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사까지 다 완료를 했다 한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나의 바뀐 주소가 담긴 등본을 최종적으로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중기청 대출 한 달에 이자 10만 원 이내로 낼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대한민국에 이거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거 보고 났으니까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들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취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조 기자님이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더불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네, 제가 조 기자님 또 꼭 호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